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8년 2월 23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제 2018년도에 실질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이제 논스톱으로 휴장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름철 휴장까지는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매주 전투죠. 그래서 강타도 이제 휴장 때 그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비자림도 갔다 오고 용누리 오름도 갔다 오고 상금부리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좋다는 데는 몇 군데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올레길 7코스를 좀 한 바퀴 돌았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2018년도는 어떤 다짐을 갖고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두 가지를 결정하고 올라왔어요.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제가 이제 50이 이제 조금 넘었어요. 65년생이니까요. 조금 넘었는데 건강이 계속 좀 나빠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다 막 근육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배드민턴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올해는 좀 헬스도 좀 해가지고 장근육을 좀 만들고, 누가 보더라도 다부지구나, 몸이 좀 다부지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끔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산에도 좀 다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뭐 운동을 좀 많이 할 생각이에요. 트레킹도 좀 많이 하고요. 걷기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좀 건강하게 올해를 보내자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는 좋은 예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좋은 예상을 하려면 건강이 받쳐주지 못하면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건강을 해야만 좋은 예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개는 붙어 다닌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예상은 잘한다고 생각하거든. 솔직하게 얘기해서 남들보다 잘 맞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요즘은 경마가 어려우니까 사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우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고배당 같은 거 단통으로 때리고 이러는 건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강타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친구들하고는 그 적중시의 파괴력과 메리트는 확실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100배는 단통을 때린 적이 2017년도에만 해도 10번은 제가 때렸으니까, 그러면 그것만 해도 환수가 1000배예요. 어떤 전문가들은 1년치 전부 다 모아도 그 10개도 안 될 겁니다. 저한테 1000배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예상가가 수두룩할 텐데, 사실 뭐 고배당을 잘 맞춘다고 해서 좋은 예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마는 환수 게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수를 떠나서는 경마를 말할 수가 없는 거지. 환수를 안 하고 조배당을 할 것 같으면 은행에다 적금 붓는 게 맞는 거예요. 대끼리 경마할 것 같으면 리스크가 얼마나 큰데, 그러려면 차라리 은행에다 적금 붓는 게 현명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은 돈으로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 경마를 하는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추구하는 중고배당 경마가 가장 바람직한 결과다. 그 현존하는 가장 좋은 경마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2018년도에도 여러분에게 즐기는 경마, 재미있는 경마, 그로 인해서 이기는 경마를 할 수 있도록 강타가 건강과 좋은 예상 이 두 가지를 올해 다짐을 하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새해 들었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2018년도를 맞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모두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빠라밤! 나이 먹었다고 기죽고 다닐 필요도 없는 거고요. 뭐 우리가 자식들 키우느냐고 늙은 거지, 뭐 우리가 뭐 가오가 없습니까? 나이가 먹은 거지. 남들이 인정 안 해주면 뭐예요? 어때요? 우리는 아직 젊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고,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십시오. 자, 이번 주 전반적인 경마 자체는 조금 어렵게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너무 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대개 경주가 부산 경마는 조금 어렵고 나머지 경주는 평이한데 그 평이하는 것이 번식 경마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물론 가닥을 잘못 잡으면 이런 경마 빵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경마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사실 요즘 경마가 좋아요. 배당이 터지니까 저하고 맞는 경마가 되잖아.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저는 2018년도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한번 2017년도보다는 더욱더 멋진 예상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저한테 맞는 레이팅 경마가 되니까 여기서 제가 빛을 못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좋은 예상을 하면 저한테도 여러분들에게도 저한테는 매출에 도움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조그만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다음 문제고 하여튼 좋은 예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이번 주 경마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형성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부산 제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미승리마 결정경주 총 12두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가장 주센 놈은 4번 스타운번이에요. 왜 그러죠? 요 마필은 사실상 약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약간의 공백기가 있죠. 8주 만에 출전하는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지만 골막연기로 인해서 공백을 가진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골막기가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데뷔 이후 2번의 경주에서 선취인력이 동반 상승하면서 이 마필 자체가 이 파워감이라든지 트립의 완성도가 높아진 마필이거든요. 자, 그래서 4번 스타우먼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암마는 8전 이내에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8전 이전에 뭔가 보여준다는 얘기는 뭐야? 8전 이전에 입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우승을 하던. 그렇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발이나 거세마 같은 경우에는 13전이나 14전까지 그때까지는 대기 만성형이니까 아무래도 조숙형은 암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13전이나 14전, 12전부터 13전까지는 입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만큼 조금 더딘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예상을 하면서 수만 차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경주마의 성장 추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타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틀릴 때 틀리더라도 기본이 흔들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빵바리가 이번 주에 나왔어. 그래도 그 가닥을 흔들어서는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 흐름이 맞는 경마가 한 달에 한두 번은 온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빠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럼 딴 친구들은 어떠냐? 이리 좀 차단이고 저리 좀 차단이고 자기 경마가 없는 애들은 그냥 이미 시작과 동시에 다 죽어 있는 거야. 시작과 동시에 다 죽어 있어. 내가 그런 애들보다 못하면 내가 성을 가로. 이미 다 죽어 있는 경마야. 우리는 베이스를 깔고 하는 거라고. 뭐가 베이스야? 마필의 능력 분석과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베이스로 깔려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딴 친구들보다는 이미 한 수 위의 경마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강타의 경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특히나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다른 팬들보다는 지식 차원에서 한 치수 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니네가 뭘 알아? 경마가 니네가 뭘 경마를 아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왜? 제 방송은 항상 그런 쪽에서의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4번 스타우먼은 공맞기가 조금 불편하긴 하는데 그래도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자, 여기서 배당권 전력으로는 10번 스위트 파크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선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선행을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 마필에 지난번 경주 때 20kg가 빠져서 데뷔전을 치렀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을 때는 체중이 일단 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나마도 선행을 갔을 때 뭔가 한가닥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번 스위트파크는 배당권 전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4번 스타우머는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4번 구시구종이 강력하게 팔릴 겁니다. 구시구종이 당연히 대가리로 팔릴 것이고 능력 사이즈로도 2%가 위에 있는 마필이면 분명한데, 문제는 이제 직전 대비 5kg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사실상 경주력이 소폭이라도 하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번 구시구종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4번 구시구종을 대가리로 놓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상대적인 대가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대가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4번 구시구종은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대가리는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당만 하나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7번 행복의 문이라 마필입니다. 정명일이가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를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입장인데 어느 거를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이 7번 행복의 문은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에 이만큼을 성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다면 이게 생명필이잖아요. 그럼 이만큼을 성장을 해야 되는 마필인데 요만큼밖에 성장을 못했어. 그러면 이번 경기에는 요 남은 부분에 대한 성장을 해준다면 이 마필은 입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7번 행복의 문은 이번 경기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전이 베스트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간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자, 그래서 4번 구시구종과 7번 행복의 문은 배당권 전력으로 가져가고 4번 구시구종은 강력한 입상마이지만 충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제3의 충만을 놓고 때리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입니다. 2번 그레이트록입니다. 선행 갈 수 있어요. 선행 갈 수 있고, 지난번 경주 때는 이제 오른쪽 다리 부상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던 마필인데, 이 마필도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선수인연 모두 동반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줬고, 자, 이번 경주시 안쪽 게이트에서 선두권 모세까지도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 더군다나 데뷔 전부터 1300에서 근력을 완성시킨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 경험 측면에서도 뭐 전혀 하자가 없고 근력 완성도 측면에서도 하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레이트록은 강력한 입상 가능권 전력이자 충만감으로 놓고 때려도 무방하다. 자, 배당마 하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0번 백년대로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요, 뭐 아니면 도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항상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경주마의 성장에 있어서 뭔가 하나를 보여줘야 된다고 그랬어. 그 왜 보여줘야 되는 거야? 싹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타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선행력을 온팡지게 보여줬다든지, 아니면 데뷔전 때 추임력을 온팡지게 보여줬다든지. 그 뭐 선행력을 보여줬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스프린트 자격이 있다는 거고, 추임력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파워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랬을 때 20번 백년대로는 어느 쪽이야? 후자야. 파워가 있다는 거야. 추임력을 온팡지게 보여줬어. 그러면 근간 현대 경마는 사실상 선행만 있고는 능력만 하는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스프린터 자체는 무조건 선행력이 있는 마필들이 스프린터의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러면 10번 백년대로 같은 마필은 그러면 스프린트 자격이 없냐? 그건 아니지. 왜? 얘는 안말이거든. 근데 데뷔전 때 또 주행검사 때 모든 경주에서 아직까지 안말임에도 불구하고 선행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측면으로 본다면 10번 백년대로도 충분한 배당의 가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 준맹이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사실 제주 경마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 것도, 또 UCC 방송을 같이 한 것도 벌써 한 7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UCC 방송을 제주, 서울 전문가 모두 합쳐서 제가 최초로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의 제주 경마 성적 실력은 어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그냥 예상지 보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제주도의 전문가들한테 기동량을 해서 예상을 하는 친구들이 저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맞히고 못 맞히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너만 잘났냐? 이게 아니지. 왜 그러냐면 저만 잘난 건 아니고 제주경만 제주도 애들이 잘해요. 제주 출신 애들이 잘해. 왜? 그 친구들은 거기 말만 보고 있었고 또 조교도 맨날 보고 또 말의 생성 과정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보다 그 친구들이 좀 낫지. 왜냐하면 그것만 하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들 그러면 저는 이 분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주도 애들하고 저는 좀 다른 분석을 하잖아. 그러니까 색깔적인 면에서는 좀 다른 제주 예상을 한다고 생각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의 전문가들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제일 낫지 않느냐. 뭐로 보든 실력으로 보든 아니면 뭐 경험으로 보든 아니면 뭐 검증할 수 있는 UCC 그 근속 그거 한 경우 어느 친구들이 제주 경마를 저같이 이렇게 풀이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에 대해서 어떤 그 말이 뛰어온 역사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제주 전문가들은 저같이 할 수 있지.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은 못한다고. 그러니까 상품으로 따지면 전 삼성전자야. 삼성 핸드폰이고 다른 친구들은 그런 곁다리 핸드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은 삼성 핸드폰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강타가 최고라고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 경기는 일단 초점 자체를 어디다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일단 여기서 배당말을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8번 남도비행이란 마필입니다. 남도비행이 이번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여지가 갖고 있어요. 거리는 900m인데 900m에 대한 거리 경험을 지난번에 뛰어봤거든. 이소연이가. 근데 김한남이가 이 마필을 타고 있는데 요 마필도 선행을 갈 수 있고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야. 그러면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8번 남도비행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요즘 제주주로도 좀 빠르잖아요. 전반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요번 경주가 레이스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냐 아니면 느리게 진행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은 선두권에서의 맹위를 떨칠 수 있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적으로 이번 경주에서 선두권이 무너진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봤을 때는 10번 탐나불패 같은 마필들이 추임력이 가장 좋거든. 그런데 조건 자체가 나빠졌잖아. 지난번 경주 때보다 7.5kg가 늘어났고 등짝도 신강선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10번 탐나불패를 정점으로 놓고 예상을 할 수 있는 형국이냐? 아니란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는 거예요. 항상 예상은 타이밍이야. 예상은 타이밍이고 예상은 확률이야. 확률적으로 나은 쪽으로 예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잖아. 그게 예상이잖아. 분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갖고 있는 능력 분석과 그 토대로 해서 나온 자료를 갖고 확률적인 부분과 타이밍을 갖고 분석을 하는 것이 예상이라는 거야. 그럼 예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도 어느 친구 하나 전문가 중에서도 예상이 뭔지도 모르고 예상을 하는 친구들도 수도 없이 많아. 그런 친구들의 예상을 듣고 여러분들은 그냥 맨날 제주 이경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제주 이경주는 뭐 추천 경주는 그렇게 안 하고 부산 삼경주입니다. 자, 1번 사라벌 여자가 선행을 갑니다. 자, 그리고 종반 뚝심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땐 5번 피스토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사라벌 여자는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훈련시 상태도 최상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5번 피스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반적인 레이스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서라벌려죠. 5번 피스톤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들이고 입상의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방송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ARS야. 이건 ARS라고. 여러분들이 듣기 편할 거야 아마. 왜? 아따 그냥 말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네. 그건 ARS라는 거예요. 그건 방송이 아니요. 지 돈 벌 때 쓰는 그 ARS라는 얘기예요. 방송과 ARS를 구분도 못하는 친구들도 수없이 많아.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내가 장담하거든. 그 친구들이나 나나 맞히는 건 비슷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환수로 보나 뭐로 보나 그 친구들보다는 따따블로 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강타가 좀 예상은 잘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그런 측면에서 8번 남도비행이 확률적인 측면에서 높기 때문에 배당간으로 팔리더라도 배팅권에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대가리는 누굴까요? 제주교차 이경주. 대가리는 누굴까요? 바로 그겁니다. 레이스 흐름이 빠르다는데 초점을 맞춰서 배당으로 공략을 해드릴 겁니다. 자, 부산 삼경주입니다. 벌써 이미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네요. 1번 서라벌려죠. 5번 피스토. 요게 대끼리로 팔리는 그림이 완털 그림입니다. 1번, 5번이 대끼리로 팔리면 가볍게 배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완털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건 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ARS를 했잖아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삼경주. 제주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여기에는 일본 티로스가 나오네. 아따, 지난번 경주 때 티로스를 그렇게 노리고 갔더니만, 야, 이 권진영이하고 들어오면서, 아주 큰 배당을, 아닌 6.8배로 들어왔어요. 적중을 하고도 김이 팍 세버렸어요. 일본 티로스는 이번에도, 기형적인, 기본마 패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측면에서 우위가 확실한 마필이라 일본 티로스는 어찌됐든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하지만 이번 경주는 7번 클래식이라든지 11번 명마대장이라든지 1번 티로스라든지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한 바퀴를 돌았을 때는 배당이 분명히 터질 수 있는 소지는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가닥 자체를 어느 쪽으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경주입니다. 이거를 나윤화를 초점으로 해서 배당으로 때릴 수도 있는 경주거든. 그런데 나윤화를 만약에 안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이번 경시 뚝심이 우수한 쪽으로 가다락을 잡겠습니다. 왜? 거리가 1000m예요. 거리가 1000m가 아니라 800이나 900이었으면 그 7번 클래식 같은 마필들에게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되겠지만 거의 거리 경험이 부족한 마필들 간의 일전에서 힘없는 선행만을 가져가기는 위험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 제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의 핵심은 선두권보다는 선취입형 뚝심마들의 선전을 기대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까 제주교차 이경주하고는 판이하게 그 성격적인 측면이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 자, 그래서 1번 티로스가 이번 경시 강력한 입상 가능성 전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중배당 이상 단통으로 때릴 자신이 있는 제주교차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 경마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강타가 최고라는 사실. 자, 다음은 부산 4경주 첫 번째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8번 최강 스탠스입니다. 이놈을 놓고 때릴 거예요. 저는 이놈을 놓고 때릴 거예요. 이번 경주시 12번 마법의 질주가 대가리로 팔릴 수도 있는 경주거든. 지난번 경주 때 워낙에 끈끈한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시 대가리로 팔릴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12번 마법의 질주는 이거는 받치는 정도로만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지 대가리는 아니라는 얘기지. 왜? 직전 경주 시에 보여준 능력 자체가 워낙에 우수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번 마법의 질주가 한 번 더 선전하는 그림보다는 하강할 가능성이라고 그랬잖아. 가능성은 뭐야? 확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기 때문에 12번 마법의 질주가 대가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반대로 8번 최강 스탠스라는 마필은 금강균시 소폭이지만 아주 소폭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며 10의 비축을 만땅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경주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은 쪽은 아무래도 8번 최강 스탠스가 당연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8번 최강 스탠스를 강력하게 읽어주고 싶은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이고, 단통은 12번 마법의 질주로 때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 보병마를 강력하게 단통으로 때리면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하는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기죠. 부산 제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3두로 압축을 해보고 싶은 경주인데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3번 선진공주를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야, 선진공주가 만약에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전반적인 레이스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1번 명마탄생이 선행을 가든지 아니면 9번 윈드러너가 선행을 가든지 아니면 6번 중원대부가 선행을 가겠지. 자, 그러면 이번 경기는 전반적인 레이스 자체가 빠르다 느리다? 빨라요. 빠른 레이스거든. 그렇다면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능력상으로도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3번 선진공주와 같은 마필들을 강하게 읽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당연히 7번 강력 추천까지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것이 정성이다. 왜? 능력상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놈이니까. 그래서 3번 선진공주와 7번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5경주 강타의 부산경마 1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요번 1차 메인 승부처 요거 한번 맞춰야 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한번 멋들어지게 아싸가오리 한번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능력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말에게 강하게 때려볼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인데,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7번 사랑의 우애라는 마필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생각입니다. 일단 주로 훈련량이 가장 많았네요. 저는 그 훈련을 보는 데 있어서 조교를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특히 부산경마를 제가 조교를 본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죠. 자, 하지만 서울이든 부산이든 간에 단연간 훈련에 대해서는 패턴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패턴 분석에 대해서는 강타가 나는 자신이 있어. 그리고 조교도 1년 이상, 2년 이상 꾸준하게 초창기 시절에 봐왔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거는 내가 조교를 봐서 될 게 아니라 훈련 패턴을 통해서 훈련만을 관찰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거든. 내가 적성이 아니면 거기를 가서 그거를 할 게 아니잖아. 저는 능력 분석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 주둥이로 최고가 아니라 실제로 맞다이를 누구나 붙들어 놓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질문을 해더라도 전 어느 정도 자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투자한 시간이 그만큼 많다는 거야. 그러면 훈련 쪽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훈련 패턴 분석에 투자를 했다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7번 한항경우에는 괜찮은 놈이에요. 그런데다 마필의 능력 자체도 근간의 행보가 경주마의 상승 흐름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부분 패턴적인 선행력은 아까가 하겠지만 추인력 측면에서의 상승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론이든 강론이든 어느 쪽에서든 입상이 가능한 놈이 7번 한항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대가리냐고요? 아닙니다. 강타의 대가리는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3착을 딱 했다가 노렸다가 3착을 한 말이 있어. 그래서 999를 놓친 말이 있어. 야, 그때도 올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왔어. 거의 자기 능력을 베스트로 보여주지 못했어. 그러면서 3착 온 놈이 있어. 바로 그 놈을 다시 대가리로 놓고 때렸어. 제 예상을 오래 듣고 저와 함께 오래 했다면 얘가 대가리구나. 그래 맞아. 이놈을 그때 강타가 강하게 노렸는데 야, 뭐 완전히 세대 버렸지. 이렇게 그때 진짜 들어왔으면 진짜 지구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됐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바로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려. 그래서 이번 부산 오경주 1차 메인은 작심배당 A급으로 완벽하게 상을 내드린다. 빵빵빵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러면 저도 가슴 아파요. 나 몰라라가 아니야. 저도 가슴이 아파. 그리고 여러분들의 돈은 제 돈과 마찬가지야. 왜? 그 여러분들이 돈을 따셔야만 저도 이 예상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드리는 수 있도록 또 이기는 경마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제주교차 오경주 제주 최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부산 오경주가 1차 메인이더니 제주교차 오경주가 또 제주 메인이다. 야, 여기서도 일단 노림수의 노리는 마필은 2번 무궁무진을 노리고 들어가는데 얘는 대가리도 아니고 단통도 아닌 반칙입니다. 그런데 왜 2번 무궁무진을 얘기하냐? 얘가 능력 사이즈로 봤을 때 가장 출중해. 지난번에 입상 자체도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입상을 한 마필인데 얘가 잘 뛴 게 아니라 얘랑 뛰었던 놈들이 다 제대로 못 뛰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얘가 입상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 그러면 얘도 이번에 최선이고 다른 놈도 최선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왠지 모르게 2번을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얘가 입상을 하려면 뭔가 조합되는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2번 무궁무진이 능력상으로는 대가리일지는정 얘를 포인트로 갖고 만들어진 경주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얘기를 드리는 거야. 왜? 얘가 인기바로 좀 팔릴 것 같거든. 그래서 얘가 대가리나 단통이 아닌 순수 받치기 정도의 능력이고 실질적으로는 빠질 수 있는 소질을 다분히 담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2번 무궁무진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저는 받치고는 가요. 왜? 능력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가리급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의지가 없다고 해서 배팅권에서 뺄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런 예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왜? 기본이 흔들리면 빵발이를 해더라도 기본을 흔들리는 예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냥 제가 잘 맞힐 수 있는, 또 고배당을 잘 맞힐 수 있고, 빵발이 저만 하나요? 딴 놈들도 다 해. 다 하는데 포장을 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평균적으로 제가 광고를 안 해도 걔네들 맞힌 만큼은 내가 맞췄어. 그런데 다 광고빨로 그렇게 얘기하지. 저는 그런 광고 안 해요. 왜? 내가 봐서 이겼으면 광고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봐서 만족한 예상을 했을 때 광고를 하는 거지. 저는 절대 제가 봤을 때 막 20배를 단톡으로 맞췄을 때 그게 승부처가 아니었으면 그런 거 갖고 광고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6개를 맞췄고 7개를 맞췄어도 제가 졌으면 진 거야.
그런 건 안 한다. 그래서 2번은 최소한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를 할 수 있는 마필이지 강력하게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경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대가리는 따로 있고 단통도 따로 있다. 그래서 작심배당 A급까지도 가능한 제주교차 5경주 메인 승부처에 여러분들을 자신있게 네? 추천을 드리겠다는 얘기죠. 자, 부산 6경주 부산경마 주메인 승부처입니다. 일단 능력만 놓고 오면 11번 미스터코리아가 제일 센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단통으로 때릴 겁니다. 단통으로 11번 미스터코리아를 때릴 거예요. 왜? 꾸준한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지난번에 살포시 조정을 거쳤으니까. 자, 그런데다가 이번 경기는 2번 창공을 비롯해서 1번 신영명, 4번 위닝, 3두간의 선행 경합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 자, 그런데다 또 거리도 1200이기 때문에 종반 득실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11번 미스터 코리아가 충분히 자력 입상의 기회를 갖고 있다 없다?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11번 미스터 코리아는 충막감으로 누려도 무방할 정도의 입상 가능성,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하지만 강타의 축은 따로 있다. 자, 그럼 이번 부산 6경기는 복병만을 대가리로 놓고 완벽한 중배당 난통과 그 이상까지도 기대하는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부산 이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쉬운 대로 늘 한 발의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3번 두바이포우드를 한 번 더 가져가야 되겠고, 단통은 아무래도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준 10번 오렌지 마린이 단통으로 때리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3번 10번이 당일 단통으로 때린다면 눈치 보지 마시고 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8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2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저는 나중에 돈을 벌면 제주도 가서 살 거예요. 제주도가 전 참 좋습니다. 제주도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돈을 어중간하게 벌어도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곧 갈 생각도 있어요. 아니 제가 제주도 가서 예상하는 게 뭐 탈립니까? 물론 현장에 와야 되겠지만 현장에 오지 못하더라도 주말에만 올라와서 예상을 하고 내려가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에 가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왜? 제주도는 할 게 없어요. 딴짓거리 할 게 없어. 왜냐면 제주도는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데고, 바닷가 한번 보고 산에 오름 한번 올라갔다 오고, 바닷가 한번 보고 오름 한번 올라갔다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경마 공부하고, 또 나머지 시간은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일상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뭐 다른 멋을 내거나 뭔가 여자를 만난 거거나 뭔가 술집을 가거나 이런 걸 안 하게 되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래저래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데가, 저는 가고 싶고 또 갈 생각이 있는 데가 제주도인 것 같아요. 자, 부산 8경주입니다. 8번 뉴욕망치입니다. 승급전이죠. 승급전인데 8번 이 뉴욕망치라는 마필은 이번 경주 자체가 11번 뜨거운 함성이든지 8번 뉴욕망치든지 아니면 또 10번 새로운 법칙 같은 마필들이 선두권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는 편성이거든요. 근데 8번 뉴욕망치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선취입이 더 자유롭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승급전이고 거리가 1600으로 늘어났어도 충분한 자질 면에서의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8번 뉴욕망치가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또 1억 원의 고가, 1억 2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인 만큼 자기 마필 값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놈이다. 자, 여기에 단통도 때리고 있고 배당도 때릴 거고 또 중배당 단통도 때릴 거예요. 그래서
단통은 메이드가 돼 있어. 능력상으로 단통은 메이드가 돼 있어. 그게 배당이 얼마든 단통은 메이드가 돼 있어. 그리고 고배당 한 마리도 준비가 돼 있고 중배당 한 마리도 준비가 돼 있어요. 적중은 뭐야? 기본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모하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2차 메인은 제대로 된 적중과 중고배당 적중 같이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겠다는 것이 강타의 2차 메인의 핵심입니다. 자, 다음은 부산 구경주입니다. 5번 영광의 윤호와 6번 천지챔프가 대끼리로 팔린다면 땡큐. 대끼리로 안 팔린다면 더 땡큐. 완전히 투구라 땡큐. 5, 6이 단통이에요. 5번 영광의 인호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준 게 이 정도의 능력이야. 그럼 그 이전엔 얼마나 잘 됐어? 겁나 잘 됐어. 그러니까 능력은 숨도 안 쉬고 대가리야. 6번 천지 챔프는 근간 꾸준한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다 지난번에 살포시 조정을 거쳤어. 조정을 거치는 가운데 입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직전 경주의 입상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권의 입상이기 때문에 6번 천지 챔프는 땡큐 베리 마치 그냥 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구경주고요. 다음 부산 10경주입니다. 야, 이거 어려워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8번 정상코리아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야, 능력도 대가리고 전기도 선행까지도 갈 수 있거든. 뭐 하나 빠질 수 있는 없는 그런 대목인데 지난번에 승급전이었죠. 지난번에 이제 승급전이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이제 1800에서 통할 수가 있느냐. 일단 52kg를 받았으니까 뭐 괜찮고 또 얘는 또 선행이 아닌 선행도 가능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8번 정상코리아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청해말에서 이게 좀 왠지 모르게 좀 찝찝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8번 정상코리아를 가져가는 건 당연한데 뭔가 찝찝하긴 하다. 자, 다음은 7번 헬로 비너스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뭐 단통으로 때려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조정을 거쳤지만 역시나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이라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특히나 직전 경주가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다는 측면에서 직전 부진은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7번 헬로 비너스는 충분한 가능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두 마리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부산 11경주 끝장 승부처로 갑니다. 요거는 A급 작심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으네요. 8번 다이나믹스타가 강력하게 팔리겠지만 이놈은 자르고 갈 생각입니다. 잘라. 자, 그리고 노림수를 갖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4번 초아는 가져갈 거예요. 여기서 능력 사이즈로 보면 4번 초아가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턴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계속적으로 소폭이지만 꾸준한 경주력 상승을 이끌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초아 같은 마필은 이번에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노림수를 갖고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4번 초아까지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데 인기마인 8번 다이나믹스타를 자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완전한 배당만을 대가리로 놓고 완전 A급 작심 배당까지 노리는 부산제 11경주 끝장 승부처. 강타의 팬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끝장 승부처에 이렇게 배당이 터트린다는 그런 경주에서는 다른 팬들도 잃고 계시다면 꼭 오셔서 여기서 맹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작심배당 A급으로 한번 멋지게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가 2018년도 실질적인 첫째 주 경마부터 이제 경마 방송을 마쳤는데요. 목소리가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니까 좀 쉰 것 같으네요. 자, 그리고 지금 시간도 좀 늦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자, 첫 단추를 한번 멋지게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토요일 경마, 일요일 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